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의 외로운 결혼 생활을 끝낸 5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한 이불 덮고 한 집에서 아이 키우며 25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해소되지 않은 외로움을 언뜻 느끼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사이좋고 무던한 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살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무난무난하게 잘 지내왔죠. 저희 남편은 점잖고 반듯한 인상이고 대기업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화도 잘 내지 않고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기에 주변 지인들은 저희 남편더러 양반이다, 선비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잘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가 있는데 착하고 공부도 곧잘해요.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센터를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능력도 좋고 점잖은 남편과 공부 잘하고 야무진 딸, 저도 제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도 없고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민이나 걱정, 어두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남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남편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연인 사이는 아니었고 같은 동아리 친구 사이였어요. 남편은 제가 아니라 손은주라는 이름의 여학생과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밝고 유쾌하고 장난기도 많은 편이었죠. 제 남편과 연인 사이였던 은주랑은 동아리 내에서도 소문난 커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은주를 너무 좋아해서 내내 쫓아다녔다고 했거든요. 은주는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쁘고 여성스러워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같은 동아리긴 해도 워낙 사람이 많은 동아리였다 보니 저랑 은주가 동기긴 해도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가까운 건 아니었어요. 동아리방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 정도는 나누지만 따로 만나거나 하는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은주는 워낙 예쁜 친구였고 인기도 많았는데요. 제 남편도 그런 은주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은주가 그 마음을 받아줬고 둘은 연애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은주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에게 별 감정이 없었으니 애틋하게 잘 사귀는 두 사람 사이를 응원해 주었죠. 그러다가 제 남편은 군대를 갔고 은주에게 꼭 기다려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었습니다. 선 후배들에게도 은주를 잘 부탁한다느니 부탁 같은 너스레도 떨었죠. 하지만 제 남편이 군대 들어가고 반년쯤 지났을 때 은주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자랑 사귄다고 했어요. 워낙 인기도 많고 활발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성격이다 보니 남자들도 많았던 것 같더군요. 그 소식은 저희 남편도 알게 되고 남편은 타령을 하네 어쩌네 할 정도로 울고 불고 생난리를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별 사이가 아니었고 그냥 동아리 동기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무슨 타령 소리까지 하냐며 걔도 참 철딱선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죠.
하여튼 시간은 흘렀고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 학교로 돌아온 남편과 그때 많이 친해졌어요. 남편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성격도 바뀐 듯 많이 차분해지고 점잖아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 친구로 잘 지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은주를 잊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은주는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랑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서 휴학 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가서 그 남자랑 결혼도 한다더군요. 그 소식을 알고 여전히 은주를 잊지 못했던 남편은 눈물 콧물 꽤나 흘렸고 저도 친구로서 많이 위로해 주었죠. 세상에 여자가 은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으니 그만 잊어버리라고요. 은주가 떠나고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모습이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친구로서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의 감정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친구로서 자주 만났고 먼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뒤로도 남편을 종종 만났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6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은 짧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인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남편의 마음을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남편하고 잘 지내면서도 한 번씩 남편의 마음이 좀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면 다들 복에 겨워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 이름이 강현성인데요. 현성이 같은 애들은 한눈 안 팔고 가정에 충실할 스타일이라며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 100% 오지 않는다는 것을 드문드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냥 제 기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 어쨌든 저는 여전히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삶의 풍파도 같이 견뎌냈고 소중한 자식도 함께 키워냈기에 남편과 제 사이는 정말 끈끈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딸이 교환학생으로 외국의 학교를 1년 정도 다니게 되었는데요. 공항에서 딸을 보내고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내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저희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무슨 일 있느냐고 고민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도착해서는 주차를 하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남편은 할 말이 있다고는 했지만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한 직감이 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말인데? 남편은 제 눈도 못 쳐다보고 그러더군요. 이혼하고 싶다. 라고요. 그때의 그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소에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 공항에서 잘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게 뭔 소리야? 이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왜? 당신 뭐 여자 있어? 여자가 있냐는 말에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있어? 미안하게 됐다. 정말 여자가 있다고? 누군데? 얼마나 됐는데? 몇 살이야? 어디서 만났어?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느릿느릿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일단은 흥부를 가라앉히고. 내가 지금 흥부를 가라앉히게 생겼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누구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고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은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남편의 첫사랑.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도 그저 치기 어린 시절의 첫사랑으로 간직했을 줄 알았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나온 거죠. 은주라니, 손은주 얘기하는 거야? 맞아. 은주의 근황은 다른 친구에게 몇 년 전에 듣긴 들었습니다. 은주는 그때 같이 유학 갔던 남자랑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미국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돌연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모르겠고 이혼 후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고 남편이 그렇게 절절히 사랑했던 여자인데 제 입장에선 은주를 떠올리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근황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흘려들었는데 바로 그 은주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은주랑 여태껏 만났던 거야? 오래된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2년? 2년이 오래된 게 아니야? 당신 미쳤어? 지금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은주를 만났다고? 제가 은주의 이혼 소식을 들은 게 4, 5년 전인데 남편은 은주랑 2년 동안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뒷목이 뻣뻣해져 오더라고요. 남편이 2년이나 몰래 손은주랑 만나고 있었다는데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 싶어서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래서 손은주랑 나 몰래 2년이나 외도를 저질러 놓고 이제는 이혼까지 해달라. 당신 바람피는데 선수였네. 나는 아예 몰랐어. 바람피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었네. 비꼬지 말고. 그럼 비꼬지 말고 어떻게 해줄까? 뺨이라도 때려줄까? 아니면 손은주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다 뽑아놓을까?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눈빛까지 돌변해서는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단 바. 라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제 앞에서 행여나 상간녀한테 제가 해코지할까봐 정색까지 하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도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손은주 그냥 머리끄덩이 잡는다고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했단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쩔 건데? 은준 잘못 없어. 왜 잘못이 없어? 당신 유부남이고 나랑 결혼해서 사는 거 그년도 뻔히 아는데 무슨 잘못이 없어? 내가 은주한테는 이혼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은주도 그런 줄 알고 나 만났던 거야. 개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 그냥 편들고 싶니? 그리고 이혼.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년하고 만나고 싶었어. 흥분 좀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인데. 남편이 나 속이고 2년간을 바람피웠다는데 그 소리 듣고도 아 그러셨어요. 2년간 속이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주길 바래?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서 그 어떤 낌새도 못 느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나를 완벽하게 속였던 남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왔던 남편,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왔고 멈춰버린 차창 밖의 풍경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떼었죠. 그래서 이혼해 달라고 그년이랑 살고 싶어서. 연소리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완전 폭발해서 갖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을 때렸습니다. 내 앞에서 손은주에게 연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다그치는데 저도 이성을 잃었죠.
악을 질러대며 남편을 후드려 팼고 남편은 맞다가 그만 좀 하라며 제 가방을 확 밀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충격으로 과호흡이 오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 차라리 이대로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날 한바탕의 난리통 끝에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은 없다, 못 해준다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더니 서재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또 울고 밤늦게 딸아이가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찬바람을 쐬었더니 감기가 온 것 같다고 둘러대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빠는 뭐 하냐길래 잔다고 하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다음 날 진이 다 빠진 좀비 같은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신 충격인 거 안다.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고민이 많았다. 이제 우리 혜린이도 다 컸으니 부모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다. 이제라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살고 싶다.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냈죠. 남편은 당신이 잘못한 거 없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고맙다. 그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남자 여자로서 당신에게 설렘이나 떨림을 가진 적은 없다. 은주는 나에게 여전히 떨리는 존재고 은주랑 같이 있으면 내가 남자가 되는 기분이 든다. 평범하고 순탄하게 당신하고 끝까지 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다. 당신은 성숙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니 나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을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그 위선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문자를 보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쌍욕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성숙하지도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다. 당신이 그 여자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이 가정을 지킬 거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 때문에 내 소중한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 이혼은 안 할 거니 그 얘기는 그만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든 없든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줘. 나는 이미 빈껍데기 된 지 오랜데 그냥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랑 혜린이가 당신한테는 빈 껍데기야? 나 그동안 할 만큼 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마지막에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뭘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나도.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건데 이제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자고.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어디 갇혀 있었어? 내가 싫다는 당신 억지로 붙잡아서 결혼했어? 어거지로 결혼 생활 하라고 했냐고. 그래, 아니지. 나도 한때는 당신 사랑했고 좋아했어. 근데 살면서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쉬웠어.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내 마음이 설레고 애틋하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내 마음이 한편으로 늘 고프고 비어있는 것 같았다고. 20살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놈의 설레고 애트. 그 정도면 정신병이네. 그래, 나 정신병 맞고 이제라도 은주랑 남은 인생 같이 살고 싶어. 그년도 그렇게 한다 했다 이거지? 그래. 너도 미친놈이고 그년도 제정신 아니야. 지 이혼했다고 친구 남편을 빼서 미친년, 죽일 년이네. 뭔 소리를 해도 나는 이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장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니 다른 선생님들도 놀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괜찮느냐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손은주의 근황을 알려줬던 그 친구요. 친구에게 급한 일이니 오늘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났고 물어봤죠. 손은주하고 연락해? 은주?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걔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고 그냥 내가 생각날 때 한 번씩 안부 문자 하는 거지 뭐. 따로 만나진 않고. 그래? 걔 뭐 카페 한다고 했지? 이혼하고. 그치. 근데 왜? 한번 가보게? 너는 은주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잖아. 갑자기 왜? 저는 한숨을 쉬고 남편과 은주의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친구도 경악하더라고요.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손은주랑 니네 남편이? 말도 안 돼. 나도 진짜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너 손은주가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는 모르지?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니. 은주 걔는 별말 안 했지만 다른 친구 통해서 대강 듣긴 했지. 뭐 때문이래? 은주 걔가 일방적으로 이혼당한 거라던데 걔네 남편 돈도 많고 잘 나갔잖아. 같이 사는 동안에도 여자 문제도 좀 있고 그래도 은주가 다 참고 살았나 봐. 그 남자가 워낙 부자고 은주도 그 덕에 미국에서도 부유하게 살았고 한국 와서도 부자 동네 살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혼당한 거래? 그 남편이 여자가 있었던 것 같대. 그래도 은주는 이혼해줄 생각 없었대. 그 남편이 여자 문제 일으킨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은주는 그냥 다 이해해주고 살았던 것 같더라. 밖에서 여자 문제 일으켜도 어쨌든 돈 잘 벌어오고 은주도 그 덕에 풍족하게 사니까. 근데 그 남편이 은주한테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하고 결국 아파트 하나 받고 이혼해줬다던데. 은주는 그 아파트 전세 주고 지금 카페 운영하는 거고. 근데 걔도 진짜 웃기네. 지도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까지 당한 아픔이 있으면서 니네 남편하고 놀아난 거야? 미친년이네 그거. 친구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은주가 결혼한 남자가 돈 많은 집 아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은주랑 같이 갔던 유학 비용도 그 남자 내에서 다 됐다고 했거든요. 은주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여자도 많고 추문도 많았던 모양인데 은주는 돈이 좋으니 이혼 안 하고 그런 거 다 참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니 결국 별 수도 없이 이혼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런 식으로 상처받고 이혼 당해놓고 제 남편이랑 놀아나다니 남편과 손은주에게 너무 분노가 끓었죠. 저는 그 친구에게 손은주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손은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미화다. 강현성 일로 좀 만나자. 네가 한다는 카페로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손은주는 답장을 보내서 카페 말고 다른 데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은주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 참 웃기게도 뭘 입고 가지 고민되더라고요.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값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머리까지 했습니다. 내 언녀 만나러 가는데 한껏 꾸미고 있다는 게 현타도 오고 어이도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손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손은주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시술은 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외모 관리는 여전히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예쁜 모습으로 내 남편하고 놀아났구나. 겉모습은 우아 떨고 고상 떨지만 그 속마음은 참 더럽고 추접스럽구나 생각했죠. 오랜만이네.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살면서 또 볼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런 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제 말에 은주는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라기보다 그냥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2년 됐다던데 맞아? 누가 먼저 연락했니? 의미 없는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나 이혼했다는 거 알고 현성이가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 아니었고 그냥 오랜 친구 사이로 만난 거야. 그러다가 옛 생각나고. 옛 생각나서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놀아난 거야?
제 말에 또 대답이 없더라고요. 듣자 하니 너네 남편도 사는 동안 꽤나 여자 문제로 속썩였다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이슈메이커잖아. 남자 선후배 할 것 없이 너 좋아하고 너도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소문의 중심에 늘 있지 않았어? 여전히 네 얘기 화제거리지. 지금까지도. 제가 비꼬자 손은주는 기분 상한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도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테고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 거면서. 강현성이 나랑 결혼하고 유부남인 거 잘 알았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디? 너도 상처 받아봤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디? 현성이는 너랑 이혼한다고 했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 말 그대로 믿은 건 아니지. 그리고 이혼한다고 했지 이혼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유부남이잖아. 너는 그거 알고 만난 거고. 너 외롭다고 유부남이든 말든 만난 거 아니야? 그래. 뭐라고 하든 내가 다 미안해. 너랑 현성이 만나기 전에 현성이랑 나 사귀었었고 둘이 많이 좋아했어. 현성이 군대 가고 우리 헤어졌지만 그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어. 나보다는 강현성이 나를 많이 못 잊고 있더라고. 참나. 처음엔 당연히 그럴 마음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예전 생각나고 정들었어. 강현성은 나 못 잊었다고 너랑 결혼 생활 하는 내내 나 못 잊었다고 하더라. 나도 이혼하고 마음 외롭던 차에 마음 흔들렸고 그래서 만났어. 현성이도 너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고.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건 맞지만 유부남인 거 알고 내가 먼저 들이대고 그런 건 아니야. 참 퍽이나 큰 차이네. 근데 나한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현성이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너랑 바람 폈으니까. 어쨌든 강현성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야.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의미 없어. 네 남편을 설득해야지. 너나 강현성이나 참 뻔뻔하다.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렇게 구구절절하고 당당해? 내가 지금 여기서 네 머리털 다 뽑아놔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뭐라고? 가만 안 있는다고? 그 와중에 머리채 잡히는 건 쪽팔리고 무서운가 보지? 하여튼 나한테 이러는 건 무의미하다 그 말이야. 막말로 내가 현성이한테 그만 만나자고 해도 네 남편이 내가 좋다고 매달릴 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싶으면 네 남편한테 가서 해. 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래, 내가 시간 낭비했다. 나도 여기서 네 머리채 잡고 소란 일으키고 개망신 당하기 싫어. 대신 법으로 처리할게. 너도 전 남편이 여자 문제 꽤나 일으켰다고 하니 잘 알겠지만 상간소송은 외도가 유지되는 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상간소송 걸 생각이야. 네가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받은 돈 내가 위자료로 다 받아줄게.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 절절한 불륜 어디 계속 잘해봐.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도 다 녹음했거든. 저는 그 앞에서 폰 꺼내서 녹음 버튼 껐습니다. 손은주도 움찔하더니 저 노려보더라고요. 저 역시도 노려보고 밖으로 나섰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에 상담 갔고 제가 갖고 있는 증거로 상간소송도 바로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방방 날뛰더니 왜 손은주를 찾아갔냐. 나는 집으로 안 돌아간다. 이혼해달라 연불 외웠습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생각 없다고 하니 그 뒤에 나의 집 나가서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 아예 들어오지 마라. 나는 네가 손은주랑 계속 만나는 한 주구장창 상간소송 걸 건데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격적으로 집을 나가서 생활했어요. 남편과 손은주 둘 다 본인 입으로 상간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소송은 큰 무리 없이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승소를 하고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8개월이 넘어갔고 그 사이에 저희 딸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한국 들어오겠다는 거 제가 겨우 말렸죠. 남편과 손은주를 아는 지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남편은 혼자 외국에 한 달 정도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손은주랑 같이 갔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네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손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간 소송이 또 들어갔으니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건지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에 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상간 소송 다시 건 거 합의하고 취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은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손은주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나 강현성이랑 끝낼 거야. 그러니까 취하 좀 해줘. 위자료는 네가 제시한 그대로 줄 수 있어. 어차피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판 결과까지 받았잖아. 이제 네 남편하고 끝낼 거니까 위자료 받고 끝내주는 게 너도 낫지 않아? 손은주는 갑자기 남편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장난쳐? 남의 가정 깨트려 놓고 그만두겠다면 끝이야? 괘씸한 건 알겠지만 어쨌든 네가 원하는 게 나랑 강현성 끝내는 거잖아. 원하는 대로 끝내주겠다고. 지금 끝낸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손은주는 충격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성이 캐나다가 있어. 거기에 현성이 친한 사촌형이 있다며. 근데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소문 다 났고 현성이가 외국 가서 살자더라고. 자기 사촌형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자리를 좀 부탁하면 된다고. 사업이라고 거창할 것도 없고 그냥 초밥집 2억에 운영하는 게 전부야. 알아 나도. 현성이는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 자기는 허드렛 일 해도 된다고. 참 대단한 사랑 나셨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뭐? 강현성이 좋은 사람인 것도 맞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맞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막상 만나보니 안 맞는 부분도 많았어. 그래서? 너 지금 사람 갖고 노니? 그래서 이제 끝내겠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소송 취하게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고. 손은주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제 남편도 한심하지만 사람 갖고 노는 것 같은 손은주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 전 남편이랑 다시 연락하고 지내. 전 남편이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더라. 나도 전 남편이 계속 그리웠고 이참에 재결합할 생각이야. 저는 그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손은주랑 잘해보려고 캐나다까지 가서 살 곳이며 직장이며 알아보러 갔는데 정작 손은주는 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저희 남편을 손절칠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 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했다고 강현성은 버리겠다고? 현성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시 만나보니까 예전에 그 느낌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전 남편만한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강현성하고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거지. 상간소송 위자료도 내가 줄 테니까 더 이상 소송에 힘 빼지 말고 끝냈으면 하고.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혼도 불사하고 아예 외국에서 살겠다고 사전 답사간 전 남편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은주에게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자기 전 남편은 재력이 있고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뜬금없이 캐나다 가서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 허드렛 일이나 하겠다고 하니 손은주 입장에선 전혀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니었겠죠. 남편은 사랑밖에 모른다고 얼빠진 짓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손은주는 영약과 없는 저희 남편을 손절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상간소송은 계속 할 거라고 한 뒤 자리를 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손은주에게 했던 말과 달리 제 마음은 복잡해졌죠. 남편은 손은주에게 보기 좋게 버림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게 참 한심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은주에게 손절당한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손은주가 남편과 끝내겠다고 말한 걸 듣고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전까진 절대 못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해주겠다 결심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조건을 따라주면 이혼해 주겠다라고요. 그토록 이혼을 바라던 남편은 신나서 연락이 왔고 저는 재산분할 요구하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그러면 이혼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눈이 먼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지금 사는 집 저한테 양보하려고 했대요.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저는 딸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자기가 나가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 싱글벙글 하는데 인간아 그렇게 좋냐 싶어서 너무 열받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협의로 빠르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조정기간은 최소한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 끝내면 남편과 저는 완벽한 남남이었죠. 그리고 저는 조은주에게도 연락했어요. 소송 취하해 줄 테니 합의금 보내라고요. 조은주는 저에게 합의금을 보냈고 저는 약속대로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현성한텐 언제 말할 거냐고 하니까 조만간 얘기할 거래요. 전 남편이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도 거기를 따라갈 거라서 그전에는 강현성한테 말할 거랍니다. 손은주는 본인의 전 남편하고 이미 재결합하기로 얘기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강현성과 이혼을 했는데 저희 딸도 연락 와서 고생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지내는 지역에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센터는 부원장에게 맡기고 머리도 식힐 겸 딸아이를 만나러 갔죠. 거기서 딸아이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강현성이 저에게 전화하고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날 일은 없으니 전화로 말하라고 했는데 대뜸 저한테 손은주 상간소송 취하했던데 혹시 뭐 알고 있었느냐 하더라고요. 엄청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로요. 뭔 소리 하냐고 하니까 손은주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운영하던 카페도 정리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뭐 알고 취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손은주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났어. 참 걔도 끝까지 예의라고는 없네. 지 좋다고 가정까지 버린 남자인데 그래도 이별만큼은 예의 있게 하고 떠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했어? 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던데? 뭐라고? 강현성은 정말 아예 예상 못했다는 듯 충격받은 음성이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재결합? 그렇게 말했어? 그래. 당신이랑 끝낼 거니까 상간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더라. 어차피 제 소송이었고 당신이랑도 끝낸다고 하니 나도 계속 소송 이어나갈 이유 없어서 위자료 받고 끝내줬어. 은주가 정말 전 남편하고 재결합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봐. 내 연락 안 받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지금 당신이랑 손은주 사랑싸움 중재라도 해줘야 돼? 말도 안 돼. 전 남편 엄청 원망한다고 했는데. 원망은 무슨. 나한테 그러던데 진짜 사랑했던 건 전 남편뿐이라고. 뭐라고? 손은주가 진짜 사랑한 건 지 전 남편이래. 당신은 그냥 외롭던 차에 들이대고 좋다고 하니까 좀 만난 건데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 가정까지 버리고 외국 나가서 새살림 차리자고 할 줄은 몰랐대. 당신도 참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손은주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왔는데 캐나다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자고 하면 미쳤다고 따라가겠어? 애초에 손은주는 당신한테 마음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손은주는 적당히 놀고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 혼자 심각해서 오버한 거야. 그 과정에서 나랑 우리 혜린이만 상처받은 거고. 알아? 제 말에 강현성은 크나큰 충격을 받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가정도 자식도 다 저버리고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손은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손은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지. 저는 앞으로 나한테 손은주 얘기 물어보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손은주 얘기 묻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강현성이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했던 그 모진 말들, 본인이 똑같이 듣고 당해보니 그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더군요. 그 후 강현성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었어요. 강현성은 손은주 뒤를 캔 것 같고 손은주가 전 남편이랑 내려갔다는 지방에도 몰래 따라갔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전 남편에게 손은주와 있었던 일, 상간소송 당한 일까지 다 폭로한 것 같더군요. 손은주 전 남편도 손은주가 이혼하고 얌전하게 카페 운영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유부남하고 바람피고 상간소송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되니 또다시 손은주를 손절한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이 추접스러운 짓하고 다닐수록 배우자가 그러는 건 더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은주는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해서 잘해볼 생각이었겠지만 강현성이 다 망친 거죠. 손은주와 강현성은 떠들썩하게 싸우고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이 됐다더군요. 강현성은 손은주에게 너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다 하고, 손은주는 너 때문에 전 남편하고 다시 잘 될 수 있던 걸 망쳤다고 원망한다고요. 그걸 전해 들은 저는 참 씁쓸한 기분도 느껴지더라고요. 강현성이 저랑 결혼해서 살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손은주를 그리워했는데 손은주 역시 강현성하고 만나면서도 지 전 남편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강현성은 자기가 저한테 준 상처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었던 거죠.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그것들 원수지간 돼서 싸우고 욕한다고 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빈 껍데기뿐이어서 늘 저를 외롭게 했던 전 남편과 끝내고 나니 제 스스로를 좀 더 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더 아끼고 보살피고 보담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상처 많이 받은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